안녕하세요. 그린엘의 TV, 그린엘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서부터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로 몇 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골다공증이란 뼈의 미네랄 양이 감소하고 미세 구조가 와해돼서 뼈가 약해지고 결국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병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5명, 남성들은 1명이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대 여성 같은 경우는 65%가 골다공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 남성들은 5명이 뼈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이, 남성들은 1명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추에 골절이 생긴 경우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뼈가 이렇게 납작해진 것을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통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생기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척추골절은 여성 100명 중 21명 꼴로 발생하고 대퇴부 골절은 여성 100명 중 9명 꼴로 발생하는 거니까 적지 않은 수입니다. 나이대별로 보시면 70세 전에는 대퇴부 골절보다는 척추골절이나 팔골절이 많은데 70세 이후에는 대퇴부 골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척추에 비해서 대퇴부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골양은 30대의 피크에 이르고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그 이후 계속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피크 때 많이 올려놔야 하고 그 이후 감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장기 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햇볕도 많이 쬐는 게 중요하겠죠. 또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배란 월경이 반복되고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고 그러면 골량이 많이 형성이 안 되게 됩니다.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덱사라는 것이고요. 발을 넣어서 찍는 것은 초음파, 또 CT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WHO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덱사뿐입니다. 초음파는 아직 우리나라 골밀도 기준이 없어서 여기서 얻어진 T값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또 정밀도가 낮아서 약물을 주었을 때 골밀도가 변해도 이것이 약물의 효과인지 아니면 초음파 자체에서 발생한 오차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CT는 정확도는 뛰어나지만 방사선 노출이 많고 비싸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골밀도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덱사의 원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환자가 누워 있으면 아래쪽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가 다른 2개의 엑스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뼈나 연부 조직을 통과하고 나면 약해지게 되는데 그 감쇄 정도가 엑스레이의 에너지에 따라 다르고 조직의 성상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골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덱사 검사를 하실 때는 먼저 환자의 나이, 키, 몸무게, 성별, 인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제대로 촬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는 1번부터 4번까지 찍게 됩니다. 5번 요추는 척추의 구조와 자세에 따라 오차가 크기 때문에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척추가 한가운데 위치했는지, 양쪽의 장골릉이 살짝 보이는지, 또 흉추 12번과 요추 5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퇴골의 경우 대퇴골의 장축이 영상의 세로축과 나란해야 합니다. 또 대퇴골의 가장 좁은 부분을 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영상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리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내전해서 소전자부가 약간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를 약간 안쪽으로 돌린 자세를 취한 모습입니다. 수치를 보는 법을 보시면 BMD가 골밀도이고요. 각각의 골밀도가 있고 아래쪽은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T점수와 Z점수가 있는데 T점수는 젊은 사람들의 평균 골밀도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Z점수는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하나의 요추 골밀도로 골다공증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추 1번에서 4번까지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1번 요추에서 4번 요추 밑으로 내려갈수록 골밀도는 증가하는데요. 만약 반대로 위에 있는 요추가 아래에 있는 요추보다 골밀도가 높거나 T점수가 인접한 척추와 1 이상 차이가 나면 퇴행성 변화 등 판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정해야 합니다. 만약 판정이 가능한 요추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척추 골밀도는 판정 불가로 판정하고 대퇴골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해야 합니다. 대퇴골 골밀도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 대퇴골 전체 또는 경부 골밀도 중 더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을 합니다. T점수와 Z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T점수는 골절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이고 Z점수는 내 또래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여기서 빨간 점이 내 위치이고 중간에 하얀 선이 나이별 평균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평균치와의 차이가 T값이고 내 또래의 평균치와의 차이가 Z값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입니다. 50세 이상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T값으로 평가를 하고 50세 이전 남성과 폐경 전 여성은 Z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0 이하면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폐경 전 여성과 50세 이전 남성에서는 T값이 낮아도 낙상이 적고 미세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골절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T값이 아닌 Z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이상에서는 연령의 적합, 마이너스 2.0 이하에서는 연령보다 낮음이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골밀도가 연령보다 낮은 경우 2차성 골다공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차성 골다공증이란 단순히 폐경이나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골다공증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영양 결핍, 흡연, 음주, 신체 활동이 적은 것, 또 내분비계 질환으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는 병이고요. 당뇨나 갑상선 항진증에서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이포고나디즘이라는 것은 바로 무배란 월경 등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임신 시에도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신적인 질환에서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약제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입니다. 그럼 고밀도 검사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장황하게 나와 있긴 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골다공증이 잘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인들, 조기 폐경 여성, 생리를 잘 안 하는 여성, 저체중이나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골다공증 유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궁금하시면 자신의 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몇 개 보시면 40세 여자 환자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모혈경이 오래 지속된 분입니다. 아직 폐경 전이니까 Z 점수로 판정해야겠죠? 척추가 평균이 마이너스 2.3으로 연령보다 낮음이라고 판정할 수 있고 모혈경으로 인한 2차성 골다공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53세 여자 환자인데 척추 골밀도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뼈가 아주 튼튼하다고 판독하면 안 됩니다. 뼈의 퇴행성 변화가 와서 골밀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때는 대퇴부만 가지고 판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골밀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의 퇴행성 변화, 골극이 생긴다고 하죠. 또는 압박골절이 이미 왔거나 주변 임파절이나 대동맥이 석회화 때문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허리에 철심을 박은 경우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부위는 제외하고 판독을 해야 합니다. 또 포지션이 잘못된 경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경우 지방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많이 감쇄가 돼서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은 58세 여자 환자인데 척추 골밀도가 마이너스 3.4로 골다공증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번 요추가 아니라 흉추 12번부터 찍었습니다. 흉추는 갈비뼈가 붙어 있죠. 다리도 포지션이 좋지 않습니다.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소전자인데 이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장축과 나란하지도 않죠. 그럼 이렇게 골밀도가 낮으면 다 골절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골절의 위험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플렉스라고 해서 골절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툴이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골절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인종, 나이, 성별, 몸무게, 키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전에 골절이 있었는지, 골절의 과정력이 있었는지, 흡연 여부, 스테로이드 약물력, 류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다공증, 음주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골절의 위험 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퇴부 경부의 골밀도 값을 넣고 이 부분은 기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캘큘레이트를 누르면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몸무게만 60kg로 올려봤는데요. 골절의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흡연과 음주를 한다고 선택하면 위험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T점수 하나만 보고 무조건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먼저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